사건 서류에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같은 건 다 빼고 토시 하나까지 똑같았냐는 묻는 게 아니에요.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비슷하게라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비슷한 말은 최초 전화부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비슷한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다는 말이 최초부터 제가 드린 우리 이첩의 방법이었습니다. 법무관리관 죄명, 혐의 내용을 빼라 마라 이런 내용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말이 바뀌네요? 아니 말이 바뀐 게 없고 알겠습니다. 취지가 들어가세요. 동일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아니 도대체 명령이 몇 번을 우리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야기가 됩니까? 이런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최초에 장관님께서 이첩 보류 지시를 명확히 저한테 했기 때문에 이러니 내가 국방부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또 이번 그런 공수처 수사에 대한 어떤 뭐 국방부 입장 등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법무관리관께서는 이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인지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통화에서 사건 인계서를 보냈다고 하고 그 사건 인계서를 받은 후에 알았습니다. 사건 인계서가 8월 1일 9시 14분경이네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장관 결재한지도 모르고 또 8명에 대해서 인지통보서가 작성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것도 된지도 모르고 그럼 뭘 근거로 장관의 지시사항을 수사하는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사령관한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근거로? 일단 그 전날 13시 30분 회의에서 장관님께 군사법상의 이첩 방법에 대해서 원론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 원론적인 설명을 수사단장한테 한번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첫 번째 통화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통보서가 작성되고 업무상 과실치사 뭐 이런 것이 돼 있는지도 모른 채. 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자, 같이 수사를 했었던 해병대 중수대장 박세진 중령, 그다음에 최영만 수사 지도관, 이 사람들은 8월 1일 날 오후 4시경 수사단장과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용, 수사단장이 법무관리관한테 한 거죠. 네. 이것을 스피커폰을 통해서 전화했고 이것에 대해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사실 확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확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사단장이 직접적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누가 봐도 외압처럼 보이지 않겠냐라고 하니 법무관리관이 그런 것은 아니다. 사건 서류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같은 것 다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냐 말을 하여 수사단장이 인계서류 보셔서 알겠지만 그거 다 빼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장관님의 명시적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되물었고 법무관리관은 아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다. 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뭐 장관 결재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이런 내용 대화를 나눈 적 없나요? 일단 저는 그 대화가 시작될 때 스피커폰인지는 몰랐고요. 네. 그다음에 그분이 그러니까 오전 중에 저한테 뭐 언성을 높였었다 이렇게 네. 말하면서 사과를 했고 네. 그 사과에 대해서 쭉 이제 언성이 높았던 전 전화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분과 뭐 사건 인계의 어떤 이첩 방법에 대해서는 네.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더 설명드릴 부분도 없고 네. 그래서 그분이 설명하는 거를 쭉 들었던 기억으로는 납니다. 자, 법무관리관은 사건 서류에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같은 건 다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2명의 중령과 준이가 스피커폰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법무관리관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 그 부분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이 스피커폰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위법한 일입니다. 근데 위법한 일이라고 치고
예, 위법한 일이라고 치고 제가 사건 인계서를 항상 설명을 할 때 최초 취지부터 저희가 혐의를 특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잉 특정도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축소하는 것 특정도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군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경찰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사건 서류에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같은 거 다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을 되지 했어요. 않겠냐라는 없어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불러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사건 인계서 양식이 아니, 맞지 않다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말이 적이 없습니다. 길어요. 그런 취지로 남한테 지시하는 아니, 말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취지고 무엇이고 간에 이런 식으로 사건 서류에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같은 건 다 빼고 토시 하나까지 똑같았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비슷하게라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비슷한 말은 최초 전화부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비슷한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혐의를 빼고 예.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다는 말이 최초부터 제가 드린 우리 이첩의 방법이었습니다. 법무관리관 월요일 날 수없이 질문했는데 그런 표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표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니까요. 그 반대 해석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냐라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물었죠. 네, 제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했죠. 네. 불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죄명, 혐의 내용을 빼라 마라 이런 내용은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말이 바뀌네요. 아니 말이 바뀐 게 없고 알겠습니다. 취지가 들어가세요. 동일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을 한 거네요. 이러니 내가 국방부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지난 월요일 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일.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해하지 마시고요. 네. 예, 법무관리관이 아, 됐어요. 우리 사령관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다 지나서 40몇 초 남았네요. 사령관님 총 몇 번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된 게 군에서 하지 마 그럼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첩 보류 지시를 장관님으로부터 2번, 부사령관이 장관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또 1번, 또 법무관리관도 2번, 이첩 후에 2번, 이첩 전에 2번이니까 2번, 차관도 제가 알기로는 2번. 아니 도대체 명령이 몇 번을 우리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야기가 됩니까? 이런 적이 있나요? 명확한 거는 장관님께 명확히 제가 최초 지시를 받았고 그다음에 뭐 법무관리관하고 이런 거 통화한 것은 장관님이 법적으로 조언을 해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받았는데 그 부분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는 혐의를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최초에 장관님께서 이첩 보류 지시를 명확히 저한테 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전 수사단장과 법무관리관과의 어떠한 법률적인 그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전체적으로 이첩 보류 지시한 말 이외에 다른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은 굉장히 경계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첩 보류 지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법제도 취지 이런 이야기들이 폭넓게 나오고 있는데 이첩 보류 지시 간단하잖아요. 그 간단한 명령을 장관이 왜 장관께서 한 번 더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장관께서 부사령관이 다른 것까지 불러서 왜 또 한 번 전화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3번 전했으면 됐지. 차관이 법무관리관이 이게 간단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의원님 제가 그러니까 차관이 해병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간단한 일을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답변하고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장관 먼저 답변. 차관이 해병대 왜 이리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똑같은 이첩 보류 지시를 차관이 하는 일을 장관께서 너무 그렇게 장담하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의원님 이첩 보류 지시를 똑같은 지시를 3번, 4번 하면 의원님은 그렇게 의심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처음 이첩 보류 지시는 처음에 사령관한테 전한 한 가지입니다. 그다음 2번째는 그 사이에 법무관리관 법리 의견도 좀 듣고 그다음에 직접 그 배경을 좀 설명해주기 위해서 부사령관이 서울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와 있기 때문에 들어와라 해서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첩 보류가 되면은 경찰이라든지 유가족분들 오해 소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설명도 좀 잘 해라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설명 좀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장관의 지시가 전달된 것은 사령관이 2일 날 이첩하기로 약속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첩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게 아니다. 일단 내가 갈 때까지 보류해라.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다 보니 3번, 4번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 어제 보도가 나긴 했는데요. 그 어제 국방부와 그 해병대 사령관 등등 압수수색을 공수처에서 진행했다고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 확인해 줄 수 있으신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 그 공수처 수사에 대한 어떤 뭐 국방부 입장 등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특히 그런 압수수색과 관련돼서는 유관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